1교시 거를 잠깐 결론을 내면 지금 시간 타이밍에 대한 얘기 잠깐 했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들이 언제 들어갈 거냐죠. 언제 들어갈 거냐. 아까 지제역 옆쪽 뒤쪽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국가가 수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수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용. 그러니까 바로 그쪽으로 투자하는 거는 수용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용된다. 수용된다. 그럼 그 뒤쪽을 어느 정도 크길 거냐? 그거는 고독 신도시만큼 커질 겁니다. 거기가 고독 국제도시. 왜냐하면 아까 90만 인구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택시가 앞으로도 계속 택지지구를 이렇게 개발할 거냐? 아니에요. 어디가 커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LG, 삼성, 현대, SK. 그죠? 이번에 만났죠? 신성장 동력 해가지고, 국가가 주도한 게 아니고 이번엔 자기네들이 주도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주도했어요. 우선 고독 국제도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이 좀 하고 넘어가면, 고독 국제도시는 기업도시예요. 기업도시. 기업. 삼성전자라는 기업도시죠. 자, 우리가 얘기하면 노무현 정부 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기업과 공기업 두 가지가 이제 나눠서 그걸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렇게 나눴죠. 공기관이 내려가는 걸 혁신도시, 그 다음에 기업이 내려가는 걸 기업도시 이렇게 나눴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공장, 2공장, 4공장까지 해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오랫동안 될 거고요. 원주가 대표적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우리 원주 같은 경우 가면, 여러분들 혁신도시 같은 데 가면, 원주 혁신도시 가면, 금요일 날 저녁이면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어요?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어. 회식을 언제 해요? 목요일 날. 회식 같은 걸 목요일 날. 그럼 많이 먹지도 않아요. 공기업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도시의 대표적인 것도 어디가 있을까요? 기업도시, 원주 기업도시, 롯데가 하죠. 롯데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집만 지어놨어요. 아파트만. 롯데답죠. 롯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조 옵니다. 신조. 제가 쓰기 시작하는데 롯데스럽다. 전 롯데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집도 지금 롯데예요. 롯데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쪽.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도 롯데하고 부딪히면 굉장히 좀 짜증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자, 어쨌든 롯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지제역 뒤쪽은 거의 수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브레인시티나 이런 게 다 들어가고 나면 마지막 노릴 게 뭐냐면 평택 쪽 지제역 뒤쪽에 기업 도시를 아마 정부한테 조만간 큰 계획이 발표가 될 거예요. 큰 도시 계획이 수용을 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평택 쪽 지금 제일 괜찮은 도시 가운데 하나가 평택이에요. 지금 4명이 모여서 어떤 공장을 만들고 4명이 합동으로 된 어떤 배터리하고 자동차, 이게 맞죠? 자, 지금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국가 기본 정책, 그러니까 지역 기본 정책이라는 게 지역 기본 정책. 지역 기본 정책에서 평택은 5로 나눠져요. 신성장 동력이에요. 우리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일 많이 주식이 뛰고 있는 게 바이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죠. 에너지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에너지 발생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존이 있죠. 보존. 그럼 발생이라는 건 우리가 태양력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수소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보존이라는 건 배터리 기술이에요. 지금 LG가 배터리를 하고 있죠. LG가 배터리를. 그 다음에 삼성 배터리를 지금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고, 지금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배터리차, 수소차하고 배터리차 같이 전기차 같이 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를 몇 개 살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운데 외국에다 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했더니 미국의 테슬라한테 먹히게 생겼고 중국한테 했더니 중국 기술이 뺏기고 자꾸 LG가 자꾸 뺏겨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끼리 그럼 해보자 라는 게 이번에 4명이 모여서 한 얘기예요. 4명이 공동적으로 지금 필요하게 생각한 거. 그게 뭐 때문에 나왔냐면 코로나 때문에 나온 대표적인 사태예요. 코로나가 뭐를 만든 거예요? 지금 자국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국 내에서. 코로나 이 전염병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국 내에서 해결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끊어지더라는 거죠. 타격이 크죠. 우리나라는 거의 뭐 됐는데 다른 데는 지금 생산이 안 되니까 자동차가 쉬어야 돼. 우리나라 일꾼인데 글로벌화 시켜서 싼 데서 물건을 만들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쉬어야 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에서 그럼 우리나라 굴지 4개 기업끼리 그럼 뭉쳐서 우리끼리 잘해 먹자. 우리 세계 다 최고다.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요. 삼성, SK, 그 다음에 지금 LG까지 합치면 자금력도 만만치 않고 뭐 무한정은행에서 빌려줄 가능성이 많죠. 안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 거의 무한정 빌려줄 거려. 그러면 그 시를 그걸 유치하려고 들겠죠. 우리 이렇게 공장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어느 시가 좋을까라는 거를 이제 공모를 하겠죠. 공모를 하면 평택시에서는 삼성 공장, LG 공장 가까이에 있는 지제요. 아닌가요? 땅을 거의 공짜로 줘도 괜찮다. 수용 다 해서 공짜로 줘도 된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 개발까지 다 해줄게. 대신에 너희 기업만큼만 들어와라. 평택시는 그거 목숨 걸어야 돼. 안 그럴까요? 행정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행정 우리 딴 데로 갈게. 우리 딴 데로 갈게. 평택 땅 넓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수용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평택이 지금 90만을 2035년에 계획했던 게 어떻게 돼요? 100만이 넘는 도시가 돼요. 100만이 넘는 도시가. 그거가 발표된과 동시에 여러분들 평택 집값이나 이런 거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올라가. 아세요? 평택은 그래서 앞으로도 거길 들어가고 지지역 뒤쪽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만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뭐만 국토부하고 설득만 잘 되면 기업이 들어오겠다면 국토부가 그걸 반대해요? 안 하죠. 청주 왜 올라갔어요? 그 2조 원 때 그 뭐 국책 사업 들어간다고 하니까 집값이 지금 사실 그만큼 올라갈 것도 아닌데 올라간 거죠. 그건 투기꾼들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뉴스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에요. 뉴스. 그러니까 지금 평택에서 제일 지금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건 다 나왔잖아요. 그죠? 2035까지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핫하게 남아있는 거,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핫한 거가 어디예요? 평택역. 지제역이 아니고 평택역. 사창가. 그죠? 평택역에서는 사창가를 없애야 되겠죠. 오늘 저 평택역 오자마자 제가 거기부터 답사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엔 고층화 단지가 반드시 들어가죠. 거기가 상업지죠. 에? 아세요? 상업지예요. 상업지면 우리가 용적률을 풀로 줄 수 있어요. 풀로. 뭐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가 집이 별로 없죠. 집이 별로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상가나 이런 걸로 다 전환시키고 명분도 확실하잖아. 아직 그 명분을 다 못 찾아요. 왜냐하면 평택시가 지금 개발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거기까지 개발한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중이에요. 뒷순위로 미루죠. 미루는데 언제? 이게 코로나가 이번 정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음 정권 정도? 4년 정도 후면 본격화가 될 거예요. 4년 정도. 4년 돼. 왜? 왜 그럴까요?
평택시가 예산이 그때는 이제 많아져. 평택시가. 돈이 많아지면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더 돈 벌고 싶어. 저거 밀어버리고 재개발해서 뭐를 올리면 돼? 초고층화 단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평택시 명물이 되죠. 물론 상권은 어디로 다 뺏겨요? 지제로 뺏깁니다. 지제역 쪽으로. 역이나 이런 모든 건 다 뺏깁니다. 그러나 뭐는 평택의 구시가지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완전히. 계획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스가 이제 서서히 나올 거고요. 나올 거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조정구역 묶였을 때가 아니고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고. 그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 얘기가. 그때 그 얘기가 나왔을 때가 뭐냐면 거기 평당 보상을 1,000만 원 해달라고 그랬어요. 평당 보상을, 집창천을. 평당 보상, 수용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방식이죠. 수용 방식은 어렵죠. 그럼 재개발 방식으로 해야 돼요. 재개발 방식으로 하거나 조합 방식으로 가거나 재개발 조합 방식으로 가거나 개발 사업 방식 아시죠? 개발 사업 방식이라는 건 수용을 해야 돼. 기업이 들어가서 수용을 해야 돼. 기업이 들어가서 수용을 한다는 개발 사업 방식은 들어가서 수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평만 갖고 있어도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용할 때 이미 어디까 용산이 우리가 얘기하면 2006년에 평당 1억까지 갔어요. 용산. 거기가 개발 사업이었어요. 개발 사업.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기본 그것까지 설명해 달라 그러면 다른 기본 강의를 듣고 오세요 그래요. 저는 그것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개발 사업과 우리가 얘기하면 재개발 사업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개발 사업은 우리가 수용 그거 사업이에요. 수용 사업은 LH에서 수용하겠어요? 안 해요? 못하죠. 안 합니다. 그건 안 해요. 근데 이제 집창천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개발 사업 쪽이나 몇 개 회사한테 얘기를 해서 개발 사업 쪽이나 아니면 재개발 사업 쪽 두 가지 사업이 아마 실행이 될 건데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는 청량리꼴이 나겠죠. 청량리꼴이 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고층화 단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경매 물건이나 이런 거 왔을 때는 그 주변, 역 주변을 사놓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평택역은 영원히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영원이라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생전까지 안 없어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알아야 되고 정책이 어느 기한까지냐. 왜냐하면 서울을 누르다 보면 그런 이제 제일 중요한 잠깐 잊어먹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지제역 뒤에 기사장 공모나 아마 넷이서 어떤 거가 발표가 금방 날 거예요. 1, 2년 안에. 금방. 1, 2년 안에 이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 끝나기 전에 아마 4명이 뭔가를 합작해서 회사를 만들고 한다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 나오면 지제역 뒤쪽이 공모 가능성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왜 그래요? 삼성, LG가 다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 가기에도 이천 가기에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밀어주는 지역에 부담되어 있는 그거하고도 맞아요.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여기 평택하고 맞아요. 반도체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브레인시티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 그게 잘 맞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가까운데 그거를 연계성을 가지고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화시켜 나가서 해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거 발표되자마자 여러분들 생각 여태까지 발표났던 거하고 고도국제도시 발표하고 땅값하고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은 거기에서 땅 투자를 못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거기 땅이 너무너무 쌌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알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못해요. 좀 몰라야 결혼을 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너무 많이 알면 투자를 못해요. 겁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적당히 모르고 적당하게 대신에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구나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신문을 읽고 신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책을 안 읽고 있냐면 신문에 나오는 내용, 단어나 방송에 나오는 단어 여러분들이 40% 이상 이해를 못해요. 단어를 안 찾아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장, 신문이라는 건 언론 매체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력은 높은데 뭐가 안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이해력을 했더니, 특히 우리 주부님들은 드라마는 TV하고 쌍방향 통행을 해. 그 다음에 특히 요즘 그거 있잖아요. 그 트롯 하는 애들하고는 보고 또 봐도 남편 쳐다보다 그거 쳐다보면은 남편이 짜증이 난대. 제가 왜 여기 있을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니까 나한테 그 트롯 얘기 막 하고, 나는 그거 별로 TV나 이거 잘 안 보거든요. TV 볼 시간에 뭐를 해? 낚시를 하거나 나가서 놀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뉴스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감을 잡고,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얘기할 거고 앞서갈 줄 알아야 돼요. 앞서갈 줄. 어차피 투자할 거면, 투자 안 할 거면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죠. 어디까지가 수용될 거지? 그죠? 기껏 샀는데 수용되는 땅 샀어. 그리고서는 어렵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안 되죠. 평택에 또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 또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3기 신도시 이제 발표가 나서 이제 보상이 올해부터, 작년부터 일부가 들어갔고 올해부터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3기 신도시 수용 발표된 사람들이 땅 도사들이 많아요. 응? 땅 도사들이 많다고. 내 수준에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은 몇백억씩 몇십억씩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보니 소고기 특등급을 먹어보니 소고기 값을 왜 이렇게 10만 원씩 주고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맨날 한우도 B 플러스만 먹다 보면 특급 A 플러스를 몰라, 맛을. 그리고 질긴 게 맛있대. 육즙 쫙쫙 나오고 먹어야 맛있는 거야. 질기다고 같은 질긴 게 아니야. 먹어봐야. 자연산회를 먹던 사람은 양식회를 먹으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없으면 그거라도 먹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냄새 나요. 회에서 냄새가 나요. 왜? 항암제나 이런 거가 들어간 게 회 냄새 맡으면 납니다. 근데 자연산회를 먹던 사람, 많이 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 냄새를 맡죠. 그러니까 내가 내 냄새를 모르죠. 여러분 냄새 아세요? 사람한테도 고유 냄새가 다 나요. 그래서 걔가 다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걔가 아니지만. 갑자기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타성이 젖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좀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들고 싶습니다. 자, 정책으로 넘어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2020년대, 이제 교재에 들어가면 20년대, 2021년에 부동산 최대 투자처가 저는 서해안권을 갖고 있는 평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평택.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도 평택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지역으로 봐요. 왜냐하면 교통이 요지입니다. 또 교통 요지일 수밖에 없는 평택의 장점, 가장 큰 거 뭐가 있을까요? 맞추면 선물 줘야 되는데, 맞추신 분한테 선물 드릴게요. 여기 그 50점만 맞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군 기지라는 건 뭐를 얘기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가 나가야 돼요? 군수 물자나 이런 게 나가야죠. 피난을 가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기 위해서도 도로망이 제일 잘 연결되어 있어야죠. 그죠?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망은 군수 산업이에요. 군수가 우선이에요. 아니,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안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죠? 안보가 돼야 뭐가 그 다음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그래서 미군 기지가 있어서 모든 거에 원활하게 사통팔달을 다 만드는 거예요. 미군 기지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철도가 들어가죠. 철도가 반드시 들어가요. 왜? 일반 장갑차나 모든 것들이 철도로 많이 들어가요. 항도 있어야 돼요. 항도.
그래서 이 평택이 최고의 기지가 되는 거예요. 미군이 우리가 통일돼도 안 떠나요, 걔네들. 미군 뭐 50억불 달라 그러는 거.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안 주고 있잖아요. 협상 안 하잖아요. 쉽게 협상될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 정도 돈이면 사실 우리 핵 만드는 게 빨라. 우리 경제적으로는 그게 안 되겠지만. 왜 안 되냐면 핵 만드는 것보다 핵 만들었을 때 손해보는 게 더 커. 그래서 못 만드는 거야. 가난한 북한은 다른 거 만드는 것보다 핵 만드는 게 빨라. 그래서 핵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가난한 거고, 우리는 지금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해질 수가. 왜냐면 부자여야 되니까. 자, 규제, 분양가 상한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분양가 상한제. 평택은 분양가 상한제하고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평택. 분양가 상한제는 평택은 만약 된다 그러면 평택역 도심재생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하고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 민간택지. 지금 고덕이 민간택지죠? 민간택지니까 어차피 그건 상한제 역할을 받아요. 상한제 역할을 받아요. 그러니까 금리. 자, 그럼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금리. 앞으로 막 5%, 6% 막 올라갈 거다.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선진국들이 왜 저금리 기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저금리 기조. 특히 일본이 저금리 기조, 그러니까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이 다 저금리 하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국가 채무. 국가 채무가 높은 나라일수록 금리를 높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점점 국가 채무가 늘어나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우리 이자 부담을 국세에서 해야 돼요. 점점 우리가 복리 이런 거나 가면 갈수록 또 안정화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국가 채무. 일본이 못 올리고 마이너스를 하는 이유가 그거야. 국가 채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가 채무. 금리 기본적으로 올리고 싶어도 국가 채무 때문에 걔네들이 3%대만 올라가도 일본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복지나 이런 거 다 어디로 쏟아부어야 돼? 이자로 쏟아부어야 돼. 이자로 쏟아부어야 돼. 이자로 엄청나게 없어지는 거죠.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 가운데 하나가 은행 금리예요. PF 대출 금리, 대출 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7조 원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7조. 그 다음에 반포 1, 2, 4주가 거기도 한 5조 정도 사업이 돼요. 5조.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 규모로 봤을 때 5조에 1%가 얼마일까요? 5조의 1%. 500억이죠. 응? 500억. 1%가 500억이야. 500억이면 그거를 3%다. 그러면 1,500억이야. 1,500억. 나눠봐요. 1,500억을 1년에 나눠봐. 그러면 매체가 20억짜리 집이 매체가 없어지는 거야. 1,500억짜리가 1,500억이면 1년 하면 얼마예요? 한 120억 정도 넘게 나가죠. 그러면 1년에 20억짜리, 25억짜리 집이 몇 채 없어지는 거야? 5채가 확 날아가는 거야. 금리는 앞으로도 안 올라갈. 그러면 앞으로 주택 경기나 부동산에 대한 건 실물자산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를 얼마나 했어요. 지금 무한정 찍어내겠다 그러죠.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도 돈 찍어내겠다. 찍어내서 뭐를 사겠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뭐를 사겠다는 거야? 회사채, 회사 채권, 국가 채권 이거를 사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사들이면 그 산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 산 돈이 현금이 풀리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유동화 자산, 유동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약 3,000조가 된대. 3,000조. 3,000조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500조 되니까 그거에 6배 정도. 그 많은 돈들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화폐 가치가 계속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는 뭐가 떨어진다는 거야?
잘 알죠? 재화의 가치는 우리가 근본이제. 금을 갖고 금으로 환산해서 금을 환산한 정책이라고. 거시경제적인 문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거죠. 지금 뭐냐면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타이밍. 어떤 타이밍에 볼 거냐라는 거죠. 어떤 타이밍으로 볼 거냐. 거시경제적인 거,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가장 크게 지금 하는 거가 뭐예요? 현대,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 SK, 그 다음에 LG가 뭉쳐서 지금 뭐를 만든다는. 그거 여러분들 평택 시민이면 여러분들이 그거 발표되면 어떤 효과가 날 거라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땅값, 아파트값도 아파트값이지만 땅값이 지금 몇 배로 뛴다? 생각을 하세요. 몇 배로 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골라서 사야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안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미 발표난 건 발표난 거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근데 꼭 기재역 뒤에 가서 땅 사놓고 왜 우리 땅값 안 올라? 거기는 안 올라. 왜? 보상이라니까, 수용이라니까. 100% 수용이야. 거기는 100% 수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대책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안 넘기고 계속 얘기했구나. 계속 나왔어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 자, 우리가 이런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규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을 나눠놓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거냐. 현 정부의 규제를 지금까지 해놓은 거를 쭉 벽돌 싸듯이 봐야 돼요. 규제를 벽돌 싸듯이 쌓아놓은 거는 언제? 노무현 정부 때 규제를 쌓아놓은 걸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경험이 있죠? 노무현 정부 때 경험이 있다고. 노무현 정부 때 거를 보면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에 그래서 규제가 더 점점 심해질 거다. 서울 쪽은 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지금 강남의 청담하고 잠실하고 이쪽은 현대기아차 들어온다고 해서 뭐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놨어요. 토지거래 허가면 아파트 거래, 토지거래가 허가제가 이렇게 써먹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쓰는 거는 어떤 거를 쓰는 거야? 대단히 토지 개발이 일어났을 때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건데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를 몇 평 이상에서 몇 제곱미터 이하로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토지가 되더구만. 이해가세요? 18제곱미터 이상 토지거래 허가고요. 욕 나오죠? 아파트가 여러분들 보통 8사 기준으로 해서 200% 용적률로 봤을 때 9평 정도? 9평은 3, 6, 18, 18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정도 돼요. 20제곱미터, 18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18제, 한 20제곱미터 아니면 뭐 17, 16제곱미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20제곱미터 정도 아파트가 돼요. 강남은 근데 20제곱미터씩 다시 말해서 18제곱미터면 어느 거예요? 25평 이상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재건축 들어가는 것들은 다 주택거래 허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부터 시작해서 애지간한 거 다. 토지거래 허가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안 해주겠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규제에 대한 얘기를 쭉 과거 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규제를 보면 두 번째 나가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분상제. 분상제를 우리가 작년에 10월까지 해서 하는 걸로 했어요. 작년에 2019년 10월까지 하는 걸로 했으면 해야지. 했으면 아파트값이 이렇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건 이건 분양가 상한제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앞으로도 저금리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추가 대책, 거시경제에 대한 건 우리 잠깐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거시경제를 가면 어떤 게 있냐면 거시경제 자체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지금 7월 달이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달 말고 7월 달, 다음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봐요. 중요한.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입력돼 있는 사람 말고는 전화를 잘 안 받는데 문자를 하세요. 문자. 좀 누군데 전대요 그러면 제가 전대요가 5,000명이 넘어요.
몰라요. 제가 입력되어 있는 게 한 3,000명 정도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대역으로는 몰라요. 최소한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 어려서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대부분 오후 저녁 시간에는 강의하거나 술 마시거나 낮 시간은 강의하거나 낚시하거나 아침 시간에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잘. 그럼 제가 그 다음 날이든 뭐든 전화를 줘요. 아니면 내용을 물어보고 어디십니까 하고 문자를 주거나 해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돼요. 대신에 여유를 갖고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이게 지금 7월 달이 저도 사실은 이번에 쉬게 된 것도 저도 투자자의 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올 2, 3월, 3월, 4월부터 해서 법인 갖고 있던 물건을 거의 다 매각을 했어요. 어쨌든 많이 팔았어요. 많이 좀 팔았고, 근데 법인세가 그렇게 강화시켜서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법인세를 어느 정도는 중화시키겠지라는 생각이었고, 이제 저는 파는 이유가 이제 자금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한 번은 기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기다려야 될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서울 쪽에 보유하고 있는 건 무조건 보유, 수도권에 있는 거는 보유, 타 지방이나 몇 개를 갖고 있는 거는 정리할 거는 빨리 정리,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잠시 보류, 현금이 없으면 현금을 빨리 만들기. 현금이 많아요? 그러면 더 많이 갖고 있기. 대출을 풀로 받아놓기. 뭐 이런 거. 그래서 현금이 어쨌든 지금 있으면 올 7월 여름 이후에 향배가 분명히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실수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투자를 해서 많이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다 성공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이 실패도 하고 그랬어요. 폭망해보기도 하고 완전 망해보기도 하고 개발 사업 한다고 했다가 폭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돼요. 그런 거를 좋아하죠. 어디가. 근데 그건 다 지나간 얘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나간 얘기 들어서 뭐 하게요? 여러분들 아름다웠던 날이 없어요? 다 있지. 그 과거 회상하고 이러면 좋죠. 근데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더 문제 아닌가? 지금부터가 더 문제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문제죠. 코로나 오고 뭐하고 현금 갖고 있으면 현금 보유하시는 게 낫고 7월달 이후에 하라는 얘기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꺾인 다음에 들어가는 거를 저는 좀 지향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등하고 나서 조금 늦다 생각할 때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아예 리스크가 없으면은 아예 빨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무피 투자 같은 거, 500 투자하는 거 이런 거는 손에 날 게 없죠. 별로 견디기만 하면 되잖아. 그런 거는 들어가요. 먼저 선공경을 선빵을 날리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 지금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 방법이죠. 몇 년 전만 해도 돈 안 들어가는 투자 방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럴 때도 있고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수적으로 저는 하는 거를 권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책이 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올라갑니다. 이제 방향 전환이라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부가 못 풀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부동산의 방향들이 이제 경제를 부양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나오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 어디가 어떻게 나올 줄 몰라요. 근데 정부도 풀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와요. 풀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들을 쭉 보시면 마지막 이거 상한제를 안 했잖아요. 그죠? 보류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6.19 거를 또 발표했잖아요. 규제를 추가 대책을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뭔가 지금 포인트가 지금 안 맞는 거죠. 완전히 누르기에도 뭐하고 뭐하기도 뭐하고. 그죠? 지금 뭔가가 지금 제대로 안 맞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나만 느꼈나요? 여러분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했잖아요. 여기서 안 하고 있고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져요.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정부가 점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부담을 느낀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담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부담을 느껴 나간다.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자
도입 후 분양가를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도입 전과 이게 상하 아파트 같은 경우가 450만 원. 이게 어느 거냐면 DH 개포주공 2단지, 3단지 분양가하고 같이 생각을 했던 건데 도입 후에는 3,200만 원 확 나오죠. 그러면 이거 완전 로또죠. 로또보다 아마 여기가 더 나을걸? 로또 지금 얼마 1등 되면 얼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되면은 바로 그냥 현찰로 바로 남으니까. 자, 금리에 대한 거, 성장률에 대한 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성장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주는 이유가 지금 이거 나오는 거하고 뉴스에, 경제 뉴스에 보면 IMF에서 예상하는 내년 올해 경제 마이너스 성질을 보면 유럽 같은 경우 마이너스 5%, 6%예요. 중국은 1%야. 그냥 1%. 중국은 1%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거꾸로 해서 마이너스 10%하고 또 더한 거야. 중국은 여러분들이 1%네, 저기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했네? 아니야. 중국은 1% 성장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마이너스 10%한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마이너스 5%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 큰 경제가 마이너스 5%라는 건 어마어마한 큰 돈에서 5%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1억에서 5% 빠는 거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몇 천조 단위에서 5% 빠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아니? 몇 천조 단위예요, 몇 천조 단위.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거를 메꾸려고 뭐를 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대는 거야. 그 돈을 메꿀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겨우 30조 푸는 거 갖고 지금 겁을 내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얼마를 풀었어요? 100조, 200조 막 풀어요, 막. 막 풀어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그 돈들이 동나는 게 올여름에 다 끝나요. 올여름에. 그러면 올여름 이후에 다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마이너스 다 역성장입니다. 마이너스. 다 역성장이면 내년에 역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뭐를 해요? 기업이 재편된다는 거고 수출이 안 된다는 거고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반드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고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고용. 기업이 안 되는데 고용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고용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고용을 이제 채용이 아니고 잘라내는 게 나오죠. IMF 때, 리먼 사태 때 왜 힘들었어요? 가장 큰 거는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 빚내서 집 샀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그랬잖아요. 지나간 과거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 지표를 가지고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방식이 기업이 지금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죠. 거기에 잘 되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는 기업이 파산 나거나 안 되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구조조정 해야죠. 구조조정 하는데 지금 정부가 사람을 못 자르게 하니까 뭐를 하는 거야? 부동산부터 매각을 하죠. 올 봄에 부동산들, 각 기업들 부동산 매각하잖아요. 했었잖아요. 암암리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빌딩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굉장히 큰 대형 빌딩들이 거래가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부동산 갖고 안 돼. 여유자금 갖고 안 돼.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고용불안이 나오는 거죠. 고용불안.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지금 그래서 미리 땜빵 하는 거죠. 미리 말려주고 미리 해. 그런데도 고용불안이 얼마나 갈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후퇴할지를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예요?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한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돈 풀 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언제? 본격적으로 오는 게 올 여름 하반기야. 하반기에 돈이 우리가 얼마를 더 추경을 써야 될지는 몰라. 근데 다행인 거는 정권과 여당이 완전히 초여당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문제가 안 돼요. 돈 푸는 건 문제가 아니야.
빚을 내서 풀든 뭐를 풀든 견제하는 게 약해. 막 풀겠죠. 막 풀겠죠. 막 풀어. 어쩔 수 없어요. 돈 찍어서 뭐를 만들어야 돼. 전시 때 뭐를 해요? 채권과 뭐를 하는 거야? 돈 찍어내죠. 채권과 돈을 찍어내요. 국가 채권 발행을 해서. 그래서 뭐를 해요? 막 주죠. 아니 뭘 해서 세금이 어디서 나와? 전쟁하는데 무슨 세금이 어디서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채권 발행하는 거죠. 국가 채권. 전시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어떻게 지금처럼 잘 나가면 좋겠다. 안 나가면. 잘 나가면 좋겠지. 근데 안 나가면, 잘 안 나가면 옛날 IMF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어떤 곡선을 그려버리면. 다시 말해서 곡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곡선이 그릴 거냐 아니면 이런 곡선이 될 거냐 아니면 이런 곡선이 될 거냐. 지금 어차피 이거는 지금 우리 경제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지금 어떤 식으로 갈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야. U자형, V자형, 나이키형. 그래, 나이키형이라고 그래요. 나이키형. 그 다음에 루트형도 있죠. 올라갔다가 갈 거냐. 이건 아무도 지금 예측 못해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제 상황. 제일 그거의 지표가 뭐예요? 저는 보기에 고용이에요, 고용. 왜냐하면 여태까지 집값에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줬던 게 다 고용이었어요. 금리나 이런 게 아니고 부동산 가치 하락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준 요인들 고용이에요. 고용. 부동산 가치 하락. 부동산 가치 하락을 가져왔던 거는 제일 크게 요인을 한 거는 고용이에요, 고용. 금리고 높아도 상관없어. 왜? 금리 높고, 우리 금리 더 이상 높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국채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거시경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용만 안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에서 우리만 성장한다? 아니에요.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100명 하는데 50명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100명 좌석인데. 그죠? 그럼 제 수입도 3분의 1로 푹 떨어졌다는 얘기죠. 학원 수입도 떨어져. 이게 얼마큼 견디겠느냐는 거야. 이런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데는 되지만 안 되는 데는 얼마나 견디겠느냐. 지금 음식점들 다 잘 되는 데에 줄 서서 먹죠. 그 줄 서서 먹는 것도 옛날에 비하면 3분의 1이라는 거죠. 안 되는 데는 3분의 1이 아니고 아유 제로섬이죠. 제로섬 게임이라고 아시죠? 있고 없고야. OX야. 난 돈 벌고 너는 돈 안 벌고 망하고. 이 게임. 지금 기업이 비상 전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섣불리 투자하지 마시고요. 너무 빨리 투자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대책이 나왔죠. 나와서 추가 대책이 나와서 개판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 이 거짓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 하게 되면 나중에 다 세무를 때리겠다라는 거죠. 세무를 때리겠다. 그러면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를 하거나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돼요. 제일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다 확실하게 자녀한테 나도 증여를 하고 뭘 하기 위해서는 근거 3천만 원, 5천만 원, 옛날 통장 뒤져가지고 옛날에 있는 거 다 입금시켜가지고 금판 돈까지 다시 환산해서 내가 빌려갔다 썼다 이런 것까지 다 근거 남겼어요. 응? 내가 술 마셨는데 그 술 마신 것까지 다 토해내서 내가 너한테 줬다. 이거 다 만들어놔야 돼. 기장이라고 해요. 기장. 그죠? 기장에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녀한테 증여할 때 이거 잡는 거 증여할 때 다 잡겠다라는 얘기죠. 조심해. 지금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인세 뭐 이런 거 빼놓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무주택자는 집을 지금 못 사죠. 젊은 사람들이 지금 30, 40대가 30대 친구들이 거의 집을 포기해서 청약을 포기해요. 저도 상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30대 친구들이 청약 점수가 높아봐야 30점, 40점이야. 아무리 높아봐야. 제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얘기하면 정당하게 돈 번 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양도세나 이런 걸 하면서 정당하게 그래 살 사람은 사고 이제 자유경제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요.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요. 자꾸 규제하고 못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투자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자꾸 욕만 하자는데. 자, 지금 이 정책들이 이렇게 묶이고 있다는 거죠. 묶이면 이 다음에 또 묶어야 될 것들이 이미 이제 다 해답이 나왔어요. 이제 확장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지. 법인 확장시키고 지금 ABC 그래서 결과가 뭐야? 국가가. 지금 ABC 해서 규제하고 뭐 해서 결과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세금 더 걷겠다는 거지. 투기할 건 해라. 어? 투기할 건 하고 대신에 뭐는 내라? 세금을 내라.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너하고 국가가 하는 거는 없는데 뭐를 많이 주는 거야? 국가가 나한테 도와준 건 없는데 내가 투자를 하면 지금 현행대로 하면 몇 프로를 가져가냐면 60%죠. 응? 조정구역, 투기과열, 양도세. 그럼 난 이자 내고 뭐 내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80을 먹겠다는 얘기야. 응? 국가가 80을 먹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돈이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가져가는 걸 적게 하면 돼. 그게 탈세가 아니고 뭐로? 절세로.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덜 남아도 그러니까 옛날에 2억 남았던 거 지금 1억만 남아도 절세를 아끼면 내가 남는 돈은 커지죠. 그러니까 탈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죠. 규제들이 있으면 그 규제를 벗어나는 거, 규제를 피해갈 거 이런 게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절세할 거냐. 그럼 뭐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토지시장밖에 없다. 나만 토지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거시장에서 토지시장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럼 토지시장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거냐? 토지를 토지로만 팔면 비업무용, 그죠? 비업무용으로 해서 세금을 잔뜩 두들겨 맞죠? 그죠? 그걸 안 두들겨 맞는 방법을 찾아내. 어떻게 찾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야지.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좀 빨리 나오고요. 지금 여기 들어가서 청주도 들어가 버렸죠? 청주도 들어갔어요. 물론 여기 들어간 건 다 아실 겁니다. 이거 별도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설명해줘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뭐 5억 이상, 지방 3억 이상, 그 다 묻겠다는 얘기야. 지방 3억 이상 안 나가는 게 어디가 있는데, 그죠? 다 수도권도 마찬가지. 5억, 4억.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피해갈 거냐?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 이후에 방향을 보라는 얘기예요. 추가 대출이 추가적인 규제가 제가 보기에는 내놓긴 할 거예요. 근데 지역 확대 외에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지역 확대 외에는 왜 불을 꺼트린다고 생각하면 내놓을 게 많아요. 부동산을 이거 완전 가라앉히겠다 작정을 하면 내놓을 거 많아요. 응? 내놓을 거 많아요. 근데 가라앉히지 않고 이거 적당하게 살리면서 물 뿌려가면서 그 옛날 장작불 하면 그렇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물 뿌려가면서 놀아야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 근처도 못 가갖고 확 타고 그 다음에 밤에 추워서 덜덜 떨잖아요. 그죠? 안 해봤어요? 고기 구울 때도 물 뿌려가면서 구워야 돼요. 나한테 고기 구우라 그러면 저는 고기를 못 구워요. 지가 뜨거우면 뒤집어지는 줄 알아. 돼지고기는. 왜냐면 제가 못 구는데 방법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숯불도 이렇게 좀 가라앉혀 가면서 하듯이. 그런데 확 센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끌 생각이구나. 이러는. 그때는 폭락이야. 대책이 나오는데 확 끌 생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부동산을 확 가라앉힐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는 지역만 사야 돼요. 되는 지역.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자, 보시면 주요 내용에서 보면 LTV 내용이나 이런 거 다 아시죠?
아시고 20% 40% 거의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대출 안 해. 지금 기존으로는 대출 안 해줍니다. 서울 같은 게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가면 기존 아파트를 갖고 대출해 주세요.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규제가 나오면 규제가 지금 이게 규제가 이렇구나가 아니고 이걸로 일어난 그 다음 걸 생각해야 돼. 거래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사고 있고 뭐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순환 구조 방식이잖아요. 순환 구조 방식. 투자자가 먼저 사고 그 투자자가 사놓은 걸 갖고 견뎌주는 동안에 완충이라 그래요. 완충에 견뎌주는 동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소유자들이 들어오고 거기 아니면 입주를 하거나 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세를 살거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4년 정도 지나면 거기가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자, 평택 도시계획 넘어갔습니다. 정책에 대한 걸 왜 이렇게 했냐면 정책을 알아야 뭐를 하는 거야? 앞으로 타이밍에 대한 얘기. 아까 우리가 했던 타이밍이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게 타이밍이에요. 어떤 길어지느냐의 타이밍. 자, 우리가 주거로서는 지금 결론적인 게 이게 나왔어요. 정책적으로. 조정고용으로 묶음에 따라서 지금 대출이 안 되고 대출 안 되는 데 따라서 지금 센트럴이나 이런데 센트럴자이나 이런데 지금 뭐가 다 들어온 거예요. 투자자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던져야 돼. 왜? 입주할 사람이 없어. 솔직히 그때 가서 입주할 사람이 없다고. 많이 없다고. 빈다고. 물론 좋은 층은 다 입주해요. 근데 어디 안 좋은 데는 다 안 좋은 게 나오겠지. 경매에 좋은 게 나오겠어? 안 좋은 게 안 나오겠어? 마이너스 P 정도 되면 안 좋은 거겠지. 그래도 안 좋아도 어떻게 된다? 다 플러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가시죠? 자, 평택은 이제 근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평택은, 자, 여러분들이 가장 한 게 아파트나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투자할 때 신규, 무조건. 신규. 35년까지 하려면 신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가격 올라가는 것도 뭐가? 아파트가 먼저 튀어요. 신규가. 그래서 아까 지제역 주변에 아니면 고덕 국제도시 소사벌이나 이런 데 보지 말고 택지지구는 택지지구일 뿐이야. 응? 지구는 지구일 뿐이에요. 제가 아무리 수술한다고 박보검리처럼 이렇게 생길 수 있겠어요? 그게 너무 긍정적으로 끄덕거리지 마시고. 아무리 안 된다고, 안 되죠. 제가 아무리 수술을 하고 뭐 한다 그래도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저일 뿐이에요. 저는 제 장점을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주거가 제일 먼저 올라가고요. 주거, 특히 신규 아파트가 제일 먼저 올라가고. 팍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돈 벌어가지고 어느 거? 주변 땅 사고 이러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간 거 사지 말고 옆에 걸 사놔야지 올라가죠. 규제가 벗어날 수 있는데. 응? 결국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살 것들이 꽤 많아요. 응?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평택시 기본적으로 2035의 평택시 시범계획하고 5차 계획 종합계획 나와 있어요. 발전 종합계획 이 세 가지. 항상 뭐를 얘기하면 너의 근거가 뭔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평택이 괜찮고 앞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지금 개발 지제역 지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하고 평택역 지위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대줬잖아요. 그죠? 근거를 대줬잖아요. 그죠? 그거는 항상 여러분들은 근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는 뭐냐면 저 사람의 얘기가 근거 있고 없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지금 분명히 1, 2년 후에 분명히 그 발표가 나와요. 앞으로 빠르면 이재용이니까 뭐예요? 그게 끝나야 돼요. 재판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투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법정 계획이냐 아니면 비법정 계획이냐. 자, 우리가 가끔은 법정 계획을 이기는 게 비법정 계획이에요. 이해가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평택에 만약에 세 군데, 지금 법정 계획은 다 계획 세운 거죠. 언제까지? 2035년까지. 그건 기본 계획이야. 기본 계획을 알아도 돈이 되지만 가끔
계획, 장기 계획 발전이나 갑자기 그 사람들이 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갑자기 국토부에다가 넣어가지고 지지역지를 저희는 이렇게 개발했더니 정부가 그렇게 해. 승인을 해줬어. 그럼 평택시에서 그러면 우리 땅 공시지가에 얼마대로 우리 사가지고 개발해서 너 법인세 몇 년 동안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평택시에 들어왔어. 내가 들어온다고 얘기 들으면 평택시에서는 아마 환영 프랜카드 붙이고 이재용이 만세 뭐 이게 그죠? 너 다음에 대통령 나와라 뭐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이런 걸 읽어볼 때 가장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인구. 자, 초광역 개발입니다. 초광역. 여러분들 밑줄 쫙. 초광역. 그렇게 하면 광역과 초광역. 그럼 결정권자가 협의해야 되죠. 협의해야 된다면 빠르다, 늦다? 늦다. 자, 결정권자가 혼자면 아까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거가 있어도 이 계획적인 게 있어도 얘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것처럼 뭐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겠다 뭐라고 하면 초이반 정리를 해서 먼저 빨리 풀어버려요. 국토부한테 뭐만 풀면 돼요? 시, 군, 구장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공인 중에서 다 합격한 사람들 맞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이 해당 지역이 뭐였을 때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었을 때는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그 다음 국토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도시에 예전에 이거를 개발 제한으로 묶으면서 우리 시는 이거를 개발 제한으로 묶어주세요 하면서 여기를 나중에 개발할 때 풀어주세요라고 했으면 그거를 위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한 걸로 보는 거예요. 너희가 묶어달라고 해서 묶어준 거 우리는 풀어줄 때 풀어주겠다라는 거고. 이해가요? 그래서 아까 산림지역, 녹지지역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이해가죠? 근데 어느 거?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을 농지를 하면은 뭐가 하면 돼? 농지? 대체를 하면 되죠. 농지를 하면 농지를 개발하게 되면 농지 대체를 하면 되잖아. 안 해봐요? 산지를 하면 산지를 대체하면 되잖아요. 산지 그만큼 비용을 주면 되잖아요. 응?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초광역 그러면 일단 초광역이라는 거는 일단은 합의잖아. 합의가 나오면 길어져요. 길어진다. 근거는 구상에 따라서 대외협력 쭉 하면서 여기 뭐 근거법이 여기 나오는데 계획근거법 나오죠. 밑에 쳐요. 동서남해안 내륙 발전권 특별법이에요. 5조에서 하는데 자 보시면 서해안, 인천, 경기, 충남, 전북 4개 시도시가 종합계획으로 공동 위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길어지고. 근데 특별법이 언제까지? 한시법이에요. 이게 뭐 계속 있는 법이 아니고 한시법이죠. 언제까지? 2020년까지. 올해까지. 그래서 지금 평택시가 막 서두르는 거예요. 다른 시도.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미처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자, 무슨 말이냐면 2020년 올해까지 뭔가를 다 사업 계획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뭐를 막 만들어. 택지도 만들고 막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막 택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가격을 제대로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야. 천천히 갔으면 가격을 제대로 받아, 안 받아? 받죠? 지금 보면 평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쭈르륵 그 해안권으로 해서 위에 안성으로 올라가도 그렇고 위에가 안성하고 위에 오산 뭐 위쪽으로 올라가도 이쪽으로 지금 이 근거에서 이거 특별법의 근거에서 조그만 산업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다 산 파헤쳐놨어.
아, 항상 파헤쳐져 있어? 여기서 보시면 항상 파헤쳐져 있죠? 어디 가나. 그게 익은 거야, 익은 거.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나면, 올해 1년, 2년 지나고 나면 2022년 정도는 이제 더 파헤치려도 특별법 한시법이니까. 특별법은 한시법이잖아.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시법이라는 얘기는 뭐야?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2020년까지. 그럼 2020년 착공 들어간 거는 1, 2년 기간을 주죠. 착공 들어가 삽을 떴을 거 아니야. 일단 파헤쳐야 뭐 농지 전용 허가를 냈던 산림 전용 허가를 냈던 뭐를 했던 일단 해놓고 착공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돼? 오래 지나가면 허가 취소가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각 산단들이 지금 다 막 파헤쳐 놓은 거야. 그러니까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나온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죠? 알고 있죠?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거 시간이 괜찮은다면 쉬었다가 제가 한 30분에서 1시간을 더 할게요.